A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보고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김태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네. 상장된 지 이제 1년이 좀 지난 맞아요. 기업이다 보니 네네. 저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어떤 회사일까요? 이 스튜디오 미르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기획을 하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대형 제작사들과 협업해서 OEM사인데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총괄 제작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미향 매출을 위해서 직접 미국 현지 법인에서 헐리우드 배우를 섭외해서 녹음도 하고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다양한 글로벌 메이저 콘텐츠 회사를 고객사로 하고 있고요. 창사 이래로 100% 북미향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P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IP 개발 및 보유 전략을 추진 중이고요. 이에 일환으로 타 업종과의 IP 공동 개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총괄 제작 방식, 그 다음에 일반 제작 방식이 있는데요. 총괄 제작 방식이 2024년 상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99.4%를 차지하기 때문에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투자할 때 기준이 될 만한 투자 포인트를 이제 하나 둘씩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뭐가 있나요? 예,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사가 독보적인 총괄 제작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레퍼런스도 굉장히 훌륭하다. 이 점인데요. 이와 같은 독보적인 총괄 제작 능력과 글로벌 레퍼런스는 안정적인 작품을 수주를 해가지고 매출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총괄 제작 방식, 일방 제작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작 단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단계요. 첫 번째는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프리 프로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이렇게 본 제작하는 메인 프로덕션이 있고 세 번째로는 편집, 믹싱, 녹음 등을 하는 포스트 프로덕션이 있는데요. 총괄 제작 방식은 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애니메이션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일반 제작 방식은 메인 프로덕션만 담당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메인 프로덕션만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총괄 제작 방식으로 프리 프로덕션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 동사가 이와 같이 그 애니메이션 스토리 기획부터 최종 작업 완료까지 전 공정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동사는 독보적인 총괄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역량의 근간에는 인력 확보 및 핵심 인력을 유지했고 이 또한 영상 편집 노하우도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동사는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인력을 늘려나간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임직원 수가 자회사를 다 포함했을 때 2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들 같은 경우에도 2023년 기준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입니다. 이와 같은 인력 확보를 통해서 동사는 현재 연간 12개에서 13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특히 영상 편집 부분에서도 노하우를 보유한 PD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2018년부터는 3D 분야의 인력 및 제작 장비에 대한 투자와 R&D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과실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이러한 총괄 제작 방식을 통해서 세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제작 방식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높은 수주 단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또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백 기간 사이에 총괄 제작하는 공백 기간 사이에 일반 제작 프로덕션 수주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매출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동사의 고객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메이저 콘텐츠 회사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워너브로더스, 드림웍스 등이 있고요. 특히 2019년도에는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는 국내 애니메이션사 중에서는 최초였습니다. 내용은 2021년부터 5년간 또는 60개의 에피소드를 협업하기로 한 것이고요. 현재 약 30에서 40% 정도의 에피소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동사는 고객을 다변화하면서 스튜디오 미래는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두 번째 네. 투자 포인트도 있는데요. 이제 IP 사업 진출을 통해서 장기 성장이 기대된다 이 점인데요. 동사는 현재 적극적으로 IP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IPO 때 IPO로 받은 자금을 가지고서 이 사업에 진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미 포부를 밝힌 상황이고요. IP 확보는 자체 기획하거나 개발 또는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통해서도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스튜디오 N, 그 다음에 토웨이 애니메이션과 글로벌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네이버 웹툰 원작 고수를 활용해서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이 3사가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제작 기간은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이 외에도 웹툰 또는 게임 또는 웹소설 등 시너지가 활용될 수 있는 타 업종과 크로스 미디어 관점에서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실적을 저희가 또 얘기 나눠볼 텐데 네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올해 상반기에도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고요. 하반기에도 약간 상반기 대비 조금은 좋을 수 있으나 네.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실적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지금 보시면 2024년 매출액을 전년도 대비해서 한 13% 감소한 201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 적자도 한 5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사가 IP 개발을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수를 활용한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인원의 약 10%가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배정되어 있는데 이 IP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수익 인식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아서 매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인력 여력이 아무래도 딴 데로 배치되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아서 일반 제작 방식 매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적자도 매출이 우선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올해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상반기와 더불어 이제 남은 하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에 이제 상장된 기업 중에 이 애니메이션 OEM 업체는 유일한가요? 스튜디오 미르가? 북미향으로는 유일하고요. 어. 예, 아마 제가 알기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향으로도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동종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떤지 이제 물어보려고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가요? 우선 동종 업계랑 비교를 해보면 네. 저희가 컨센서스가 있는 그러니까 기업으로는 저희가 대원 미디어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달라요. 얘네 같은 경우는 OEM 업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창작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업체인데다가 보통 얘네들은 캐릭터 라이센싱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업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다 아시다시피 큰 기업입니다. 근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도 동사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약간 좀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스튜디오 미르는 PER, PSR, PBR이 각각 127배, 6.2배, 3.3배인데 이 대원 미디어와 스튜디오 드래곤의 평균치인 13배, 0.9배, 1.1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북미향 OEM 업체다라는 이런 경쟁력과 IP 개발 기대가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볼 만한 부분은 또 있나요? 우선 단기적으로 수익성은 아무래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동사의 약간 리스크 요인인데요. 동사가 총괄 제작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일반 제작 방식 대비해서는 수익성이라던가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동사는 현재 수익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두고서 외형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성은 현재 부진한 편이고, 여기다가 코스닥 상장 시 적극적인 IP 사업 진출에 대한 계획을 이제 발표하고 진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IP 개발비 부담도 수익성 개선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IP 개발비를 무형 자산화하는 방안을 회사 내부에서 현재 논의 중이고요. 또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동화 툴로 이제 원가 절감 노력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에 대한 추이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성에 부담이 될 만한 요인은 존재하지만 이 또한 개선 그리고 극복이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북미향 애니메이션 OEM 업체 스튜디오 미르에 대해서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김태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기업 그리고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기업을 찾는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오늘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컴 라이프케어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셨는데 어떤 회사인지 연역과 함께 지배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한컴 라이프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는 1971년도에 설립된 개인용 안정장비 전문 기업으로 호흡기, 헬멧, 장화, 장갑 등을 이제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소방, 공공, 산업, 국방 분야에서 안전장비 시장 점유율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장갑차 후방 카메라 사업을 수주하는 등 방산 쪽에서도 이제 신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의 전신은 이제 산청이라는 기업인데요. 한글과 컴퓨터 그룹에서 2017년 11월 이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사명을 한컴 라이프케어로 변경을 하였고요. 2021년 8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 구조를 살펴보시면 현재 최대 주주는 한글과 컴퓨터로 지분 36.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사의 2대 주주였던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한컴 그룹에 편입되면서 같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분율이 17.6%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좀 이를 처분하면서 지금 지분율은 5% 이하로 하락된 상황입니다. 네, 한컴 그룹 계열사고 그 다음에 안전장비, 방산 이 두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이 되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더 들어가서 주요 사업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동사의 지금 사업은 공기호흡기 37, 마스크 16, 피복 25, 국방 13, 기타 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군별 비중은 소방 공공 44, 국방 36, 산업 13, 수출 기타 7%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방 공공 분야의 매출 아이템은 방화복, 공기호흡기, 방화두건 등 소방용 장비 풀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소방 관련 품목 중 공기호흡기, 방화신발, 방화헬멧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방화복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이제 전국 관공서, 경찰, 공사용으로 방독면, 보호대, 화재 대피 마스크 등을 공급 중에 있고요. 국방 매출은 K5 방독면과 과학화 훈련체계 솔루션, 그다음에 장갑차 후방 카메라 설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업향 매출은 국내 주요 대기업 산업단지에 보호복과 방진 방독 마스크, 공기호흡기, 공기 마스크 등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사업이 소방 그리고 방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속해 있는 최근 산업의 분위기나 동향은 좀 어때요? 네, 먼저 국내 소방산업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소방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4년도 12조 원에서 지금 2023년도
9조 원 수준으로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국내 소방산업은 이제 공사업, 제조업, 방영업, 설계, 감리, 관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동사의 사업 영역이 속하는 부분은 바로 소방 제조업입니다. 소방 제조업은 또다시 소방용품, 소방장비, 위험물 용품 등을 모두 포함을 하게 되고요. 소방 제조업의 규모는 2014년도 2.6조 원에서 연평균 5.3%씩 성장한 지금 현재는 4.1조 원 규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결국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예산 부분인데요. 국내 소방산업 예산은 2020년 4,2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도 약 5천억 원 규모로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부 사업 유형별 매출 비중은 세부 사업 유형별 예산 비중은 소방 장비 구매 70, 소방 공사 22, 소방 시설 점검 및 방화 관리 용역 6, 소방 용품 구매 1%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사는 소방 장비 구매 분야의 공기 호흡 보호 장비, 구조 장비, 구급 장비에 해당하는 제품군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들은 국내 총 소방 산업 예산의 현재 24%에 해당이 되어져 있고요. 약 18%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산 관련된 이제 예산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국방 예산은 2024년도 기준으로 약 60조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2028년에는 8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8년 기간 동안 국방 총 예산이 한 3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방위력 개선비는 113조 원, 전력 운영비가 한 234조 원 정도로 계획이 되어져 있고요. 방위력 개선비를 좀 중요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 구매와 성능 개량에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쪽이 바로 동사의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 예산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점은 동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이제 소방 산업과 더불어 방위 산업 쪽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인은 어떤 점들이 있나요? 네, 동사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을 기반으로 이제 민간 쪽으로도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발생 시에 초기 진압이 어렵고요. 특히 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에 이제 피해가 극대화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사는 2024년 6월에 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동사의 화재 진압 솔루션은 주차장 면수 기준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주차하면 손실 없이 주차 공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설치도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방 인력이 필요 없는 무인 전자동 시스템으로 자동 전기식 침수 조를 통한 배터리 열폭주 냉각 진압과 지식 소화포를 활용해서 이제 유독가스 차단이 동시에 이뤄진다라는 이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동사는 2024년도 9월 13일 날 SK 실더스와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이제 전기차 및 리튬 배터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동사는 SK 실더스의 공기호흡기, 지식 소화포, 전기차 및 배터리 화재 대응 솔루션 등을 공급을 하게 되고요. SK 실더스는 이제 다양한 산업 경험을 통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을 올해 6월에 출시했으니까 얼마 안 된 건데 네. 그 청라 쪽이었나요? 그 전기차 네. 화재 때문에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었죠. 네, 그때 이제 주가가 크게 한번 올랐던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로 볼 만한 투자 포인트는 어떤 점인가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방산 부분에 이제 계속된 매출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동사의 현재 방산 관련 수주 잔고가 총 1,080억 원 정도 규모이고요. 향후에 이제 추가 수주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이제 방독면 교체 사업이 2030년까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K5 방독면인데요. 동사가 2010년에서 2014년 기간 동안 이제 직접적으로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동사의 매출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 사업인데요.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 사업은 이제 전투기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핵심 무기 체계입니다. 관련된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적진에 미리 투입한 특전 요원이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의 레이저를 이제 표적에 조사를 하게 되면 아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레이저 유도 폭탄이 이제 표적에서 반사된 레이저를 수신받아서 표적으로 정밀 유도된다라는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사는 2023년도 6월 787억 원에 이제 해당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네. 2025년도에서 2026년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 투자 포인트와 더불어 방산 쪽의 모멘텀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실적인데 지난해 2023년에는 실적이 좀 못됐고 올해 이제 남은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2023년도 영업 실적은 매출액 1,128억 원, 영업이익 1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기호흡기, 그다음 K5 방독면을 포함한 마스크, 피복 등에서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 발생을 했고요. 이제 국방 부분에서도 마일즈 사업 매출이 발생하면서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기존 안전장비 부분에서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도 함께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202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매출액 500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연간으로는 매출액 한 1,040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호흡기, 마스크, 피복 등 소방행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을 하였고요. 신사업인 장갑차 후방 카메라 설치 매출이 이제 약 125억 원 정도 나오면서 호실적을 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전년도 매출 비중이 높았던 과학화 훈련 체계 매출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5 방독면의 납품이 시작이 되고 장갑차 후방 카메라 설치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매출액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이제 소방 부분의 판가 인상 및 매출 원가율 하락 영향으로 이익률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코로나라든지 전기차 화재라든지 좀 큰 이슈,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수준은 좀 어때요?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 위주로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이제 상장 이후 동사 주가는 PBR 0.8배에서 3.8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져 왔는데 현재 주가는 2024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 PBR 0.8배입니다. 이제 동사 주가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계속 떨어져 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2024년도 4월과 8월에 좀 일정 부분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2024년도 4월에 경영권 지분 매각 자문사 선정 및 검토 공시가 있었고요. 8월에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일정 부분 좀 반등이 있었지만 최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역사적 저점인 4,000원 수준에서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주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네.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컴 라이프케어 투자할 때 좀 리스크로 따져봤으면 좋을 만한 부분 뭐가 있을까요? 지금 동사를 투자할 때 가장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의 지분 변동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 4월에 이제 동사는 지배 구조가 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공시를 한 차례 하였고요. 이와 동일한 공시를 5월과 8월에도 좀 재공시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향후 재공시 일정이 또 11월 12일에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주가 변동폭이 향후에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동사 투자할 때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펀더멘탈에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으로 이제 모두의 안전 지킴이라고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셨던데 저희가 기업 개요부터 투자 리스크까지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한번 따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